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은 휴장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그죠, 한수원과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미국과 어떤 이제 협력을 할지 그런 것들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과 함께 조금 이제 그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협업 관계라든지 아니면 소송 합의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수주를 100%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본계약 체결, 뭐 그런 수의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좀 이제 이번에 주가를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아래로 주가를 이제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제 국내 원전에 대한 건설, 뭐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뭐 이 협력 관계,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금요일에 떨어질 때는 큰 소식이 없긴 했습니다만, 일단 신한증권이라든지 JP모간 뭐 이런 외국인 투자자 증권에 그런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이 아니고 이 관련 테마들이 모두 이제 동일한 그런 수급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원전에 대한 확실한 계약 소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번 7월 옵션 만기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그 전날에는 바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다음 날 매도를 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런 옵션 만기와 좀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은 7월에 옵션 이 리밸런싱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이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혹은 그 이후에 이런 원전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오늘은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소송전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원자력 그죠, 발전을 설계하고 그런 공사하는 뭐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든지 한국전력과 같은 그런 기업이고요. 엄청 이제 오래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을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단독 수주를 막기 위해서 지재권 소송을 건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형 원전 AP1000과 AP14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설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한수원은 유럽이 요구하는 20개의 분야, 그리고 5천여 개의 요건에 따라서 우수한 품질의 심사 문서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EUR 인증 심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22개월 만에 본심사 수검을 완료를 했고요. 한국 원전이 최고 기술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경쟁 노형 대비해서 최고 수준으로 요건을 만족해서 APR 1000이 유럽에 건설하기에 최적의 노형임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산업업계와 이제 2019년에 11월에 EUR 인증심사를 공식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APR 1400에 대해서도 이제 2017년에는 이렇게 표준 설계에 대해서 EUR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APR 1000이 최단 기간에 EUR 인증을 받았고, 우리 원전이 이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최고 수준이다, 요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원천 기술로 따지면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을 조금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형 원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좀 이제 회피해서 그런 것들을 이 국산화를 성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정 부분 이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소송전이 진행 중이고요. 이 한국형 원전을 또 이제 체코 쪽에 수출하는 것을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씨가 다시 커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이 소송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그 서로의 의견이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방적인 우리의 수출 금지가 될 수는 없고요. 그 소송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출은 그대로 이루어지되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이제 손해배상 뭐 그 정도를 책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원전 수출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입장에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이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나라를 가두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런 독단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완전히 뺏겨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소송은 적절하게 지금 중재 신청을 지금 멈춘 상황이고, 합의되는 과정이다라고 정도까지만 한 2달, 뭐 1달 정도 전 정도까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업데이트가 되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소송전은 좀 뒤로 하고,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이때까지 원자력 관련 주기기 공급 실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웨스팅하우스에 모델 납품 이력이 있다고 한데 얼마나 많이 납품을 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공급 실적 해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들이 다 웨스팅하우스와 연관된 AP1000 모델의 그런 주기기 납품 실적들입니다. 그래서 총 프로젝트로 따지면 5프로젝트고요. 미국 쪽에 2건이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2건인 것 같고요. 하나가 이제 베트남 쪽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G, RV, SG, RV, RVI, 그 다음에 RVI고 있고 주로 납품되는 것이 보면은 SG 혹은 이 RV죠. 그래서 리액터 베슬과 그 다음에 스팀 제너레이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기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자력 주기기 두 제품이 가장 많이 납품이 되었고,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제작해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쪽에 이런 1400 모델, 1000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카 원전 모델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많이 납품을 했고 웨스팅하우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최근까지 이제 원자력 건설을 직접 하지 않고 이 해외 건설업체라든지 혹은 그런 해외 그런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글 3, 4호기고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보글 3, 4호기를 지을 당시에 그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내 첫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자금의 최종적인 확보를 마무리 지었다. 최근에 월드 뉴클리어 뉴스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 중인 AP1000 원자로를 채택한 조지아주 보글 3, 4호기에 대한 3가지 조건 융자 보증을 최종 승인했다라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그죠? 34년 만에 처음으로 보글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했고요. 그동안 미국이 스마일 섬의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부터
미국이 원전 확대 정책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1979년 이후에 처음으로 2012년에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를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나온 것이 이제 3세대 원전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기술인데요. 거기에 최초로 적용하는 보글 3호기는 2013년 3월에 4호기는 그해 11월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CBNI, 스톤 및 웨스터가 건설 중이라고 하고요.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상업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사 완공 기간이 상당히 밀리면서 2023년 정도, 그죠? 올해였나? 아무튼 상당히 이제 많이 끌어서 예상보다 완공 일정이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글 원전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그 공사 대금이 밀리고, 거기 이 회사 자체에서도 이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2017년에 한번 도시바로 매각이 되었던 건데요. 그 도시바에서도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 파산이 감당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매각을 해서 2022년에 또 한번 이 캐나다의 국부 펀드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17년과 22년 두 번 이렇게 매각이 되게 되고요. 사실상 이렇게 기업이 쭉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제 이 대주주 아래에서 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디 팔리고 하면서 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 지난해 원자로에 이어서 올해 증기 발생기 제작까지 마침으로써 AP1000 원전 주기기 생산 능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게 된 것인데요. 이거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옛 사명이고요. 2007년 미국 원전 설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에서 차세대 원전 모델 제작을 의뢰받은 지 5년 만에 또 한 번 수주를 하게 된 것이고요. AP1000은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3세대 원전 모델이고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고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죠? 두산 중공업 시절에 제작을 맡게 된 것이고, 이렇게 기기 소형화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산 중공업 원자력 공장장이 웨스팅하우스가 2007년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업체를 모두 배제하고 두산 중공업에만 일감을 맡겼고 결국 5년 만에 제작을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에서 AP1000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임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주기기 관련해서 생산을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미국의 가장 마지막 원전 건설이었던 그 보글 3, 4호기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 맡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의뢰받았던 것 중에도 중국 쪽에 그런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중국 쪽에 원전을 많이 건설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이렇게 같이 이 주기기 납품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중국 쪽, 그죠? 중국 시장은 이제 자국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유럽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 중심으로 좀 이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시장에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많이 침투를 했는데요. 이 관계성을 좀 보았을 때는 저는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또 추가적인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이 원자로를 또 수주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2022년 8월에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 기술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이 8월 8일에 그죠? 1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었고 거기에 한국전력과 한국소련원자력 등 전력 원자력 기업들을 줄줄이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로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쪽에 원전 공정 관리나 건설 기계 분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해외 진출을 꾀했을 때 경험 부족으로 자신 없어하는 건설 기술이나 그런 기계 배관 쪽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실제로 이 회담을 하다가 웨스팅하우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회의를 끝내고 나왔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그때도 이 우리나라 단독 수주에 대해서 좀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돌아갔던 것 같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단독 수주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단독 수주를 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 존폐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다가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주전 때 우리나라에 조금 유리하게 그런 상황이 돌아가니 갑자기 이제 수주 발표 전에 소송전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져서 뭐 그게 해결되어야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송전 진행 전에도 우리나라의 그런 이 건설이라든지 기계 쪽, 그런 쪽에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이 원전 건설은 34년 만에 시작이 되었던 거고 2012년에 되어서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건설을 하거나 그런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미국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원자력 주기기를 아주 잘 만들고 뭐 경험이 많은 그런 기업이 두산중공업에 손을 내밀었던 거고 그 두산중공업이 이때까지 웨스팅하우스 관련 그런 이 리액터 베슬이라든지 아니면 스팀 제너레이터를 많이 납품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은 겉으로는 소송전으로 보이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분명히 한국의 업체들과 손을 잡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대한 MOU 체결을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그런 자료고요. 원자력 관련 이 MOU 체결에 대한 6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 도입 개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초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협력 체결을 했었고요. 신규 원전 건설 관련 협력을 이렇게 2건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각 뭐 락핀, 그 다음에 파멧 이렇게 2기업과 협력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관련 협력을 했고 신규 원전 건설 관련 토목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 분야와 인력 교류 및 양성 뭐 그다음에 공동 연구 협력으로 이렇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립원자력 연구센터가 이렇게 협력을 했고요. 이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 사업 원자력 기기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BHI와 JKS 페럼이 이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여기 보시면 BHI 같은 경우는 퐁투누프 원전 사업 원자력 기기 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원전에 대한 그런 추가 수주를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퐁투누프 원전이 아닌 신규 원전 건설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퐁투누프로 딱 집약되지 않고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좀 이 브로드하게 표현이 된 점이 조금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추후에 이제 폴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민간 원전 2기 이외에 정부 주도의 6기가 지금 웨스팅하우스로
수주가 되었고 그 웨스팅하우스의 6기가 지금 최근에 폴란드의 그런 승인이 떨어지면서 건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건설 검토가 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신규 원전 건설이 그 6기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은 분명히 이제 BHI가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한다라고 13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중견 발전업체, 발전 기자재 업체 BHI가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현지에서 추진하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에 BHI가 원자력 기기 공급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BHI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가 소유한 원자력 기업 JKS 페럼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폴란드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개발과 기기 공급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 거기에 이어서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 건설에도 이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 민간 원전에도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6기 이외에 2기도 참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요. 근데 MOU 체결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간다, 뭐 기기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의 신규 원전이라고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추후에 또 어떻게 구체화될지 일단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의 그런 발주 이력, 그 다음에 주기기 납품 이력,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현재 그런 건설 기술과 기계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번 폴란드 원전 6기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또 직접적인 그런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간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원전 협력이 사실은 단독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주를 한 이후에 서로 이런 공급망을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기업,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지는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손을 내밀었을지, 일단 언론에는 BHI 하나만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 사실상 BHI만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기에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BHI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같이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뭐 그날은 BHI와만 좀 얘기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제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거고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영상은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소송전보다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기업 간의 개별적인 협력 관계를 조금 더 주시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계속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사업을 좀 보게 되면 단순히 한 가지 분야가 아니고 사업 분야가 지금 이제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플랜트 EPC, 소재 제작 사업,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고,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은 해상풍력,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수소에너지, ESS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사업은 원자력 발전용, 화력 발전용,
복합화력 발전용, 뭐 이렇게 각각의 발전 그런 기자재들, 그다음에 건설 사업과 워터 EPC, 플랜트 EPC, 뭐 이렇게 설계 시공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EPC, 그다음에 소재 제작 사업, 네, 이렇게 3D 프린팅과 주조 및 단조입니다. 자,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어떤 분이, 자, 이렇게 뭐 한 가지만 잘하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문어발식으로 2차 전지까지 뛰어들었는데, 사실 뭐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문어발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블레이드, 네,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가 옵히는 나셀, 네, 그쪽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터빈입니다. 결국엔 터빈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리액터와 같은 뭐 그런 원자로를 비롯한 뭐 그런 터빈 기술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팀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수소 에너지와 ESS는 조금 이제 다른 뭐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 주 단조를 통해서 네, 이런 큰 그죠 용기를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만들었을 때 이 소재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재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값싸게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터빈 기술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열을 견디는 그 고온 용기는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발을 뻗어 나가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특징은 고온을 잘 견디는 고온 처리 용기, 고온 용기, 그다음에 효율이 높은 네, 터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큰 기술 두 가지를 이용해서 원자로도 이용을 하고 되고, 뭐 2차 전지에 폐배터리 열 처리를 하게 되는, 열 처리도 850도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게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이 많은 이 높은 열을 잘 견디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많은 라인을 깔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의 열 처리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는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 해상풍력도 마찬가지, 뭐 블레이드라든지 그런 나셀 돌아가는 부분에서의 전동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결국에는 고온 잘 견뎌야 되고 효율이 높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터빈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수소 에너지 ESS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수소 분야는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조금 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뭐 별개의 기술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특징적인 기술을 가지고 네, 분야만 이렇게 바꿔서 지금 침투를 한 상황이고,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하는 것은 주 단조 기술과 건설 기술이기 때문에 그 초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시장에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환경이 좋아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뜬금없이 갑자기 주가를 떨어뜨렸지만 이 이유가 뭐 실망 매물이 되었든 아니면 옵션에 의한 그런 파생 상품 때문에 또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뭐 명분을 가지고 떨어뜨렸든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그 소식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네, 웨스팅하우스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직접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